대한민국의 무장체계 개발이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KF-21 전투기가 글로벌 안보 불안의 대책으로 떠올랐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전 세계 방산 시장이 호황을 맞았다. 이런 시기에 개발된 KF-21은 타이밍적으로도 완벽한 위치를 차지했다. 세계 각국은 긴장과 안보 위협에 대응해 국방 예산을 재편성했다. 사실상 모든 나라가 국방 역량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다. 향후 10년간 전 세계 국방 예산은 약 2,900조 원 이상 증가할 전망이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 방산 호황이 지속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KF-21 전투기는 해외에서 가장 주목받는 한국산 무기다. 그 이유는 뛰어난 무장 성능에 있다. KF-21에 탑재되는 미사일은 차세대 국산 기술로 개발됐다. 사거리 1000km를 넘어도 표적을 스스로 찾아 명중한다. 최첨단 전자장비가 포함된 이 미사일은 조종사의 부담을 줄인다. 성능 대비 무게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소형화 기술이 적용됐다. 한국의 첨단 기술력으로 폭장량과 사거리를 늘리는 데 성공했다. 중국 주요 도시를 순식간에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 대한민국 공군은 KF-21에 초장거리 미사일을 장착할 수 있다. 이는 자주국방을 위한 강력한 발판이 된다. KF-21 성능 개량의 핵심은 경쟁 기체를 압도하는 무장체계다. 강력한 국산 미사일을 직접 탑재해 극대화가 목표다. 한국 공군은 단계적 업그레이드로 KF-21을 발전시킬 계획이다. 차세대 천룡 미사일 개발이 그 첫걸음으로 공개됐다. 천룡 미사일은 지상 목표물을 정밀 타격하며 위용을 드러냈다. 전 세계에 한국 무기 기술의 위상을 과시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SLBM 과초음속 미사일에 이어 천룡을 선보였다. 대한민국은 공대지 미사일 보유국으로 당당히 합류했다. 천룡 미사일은 중국의 주요 행정건물과 발전소를 파괴할 수 있다. 이는 적국의 치명적인 위협으로 작용한다. 국산 스텔스 기술로 레이더 탐지 면적을 줄였다. 지대공 순항 미사일의 핵심인 순항 방식도 독자 개발됐다. 단 한 발로 적 방공망을 무력화할 수 있다고 발표됐다. 중국 시진핑 정부는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중국 공영방송 항구시보는 KF-21 과천룡 미사일을 보도했다. 중국의 젠-20 추락 사고와 대비되며 긴장이 고조됐다. KF-21의 천룡 미사일 장착 소식은 중국의 부담으로 다가갔다. 중국은 경악하며 대응책을 모색 중이다. 천룡 미사일 개발은 약 4,300억 원의 경제 효과를 낸다. 3,700명 이상의 일자리 창출도 기대된다. 방산 호황 속에 한국산 무기 수출 여력이 확대되고 있다. 신속한 납기와 합리적 가격이 강점으로 꼽힌다. 무기 수출은 국제적 영향력을 키우는 것과 같다. 뛰어난 성능과 후속 지원을 갖춘 한국이 주목받는다. 과거 무기 판매는 판매국에 큰 이익을 가져왔다. 현재 한국은 성능과 가격, 납기 능력에서 앞선다. KF-21은 세계 탑급 무장체계를 자랑한다. 세계 각국이 한국 무기에 열망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한국이 이런 체계를 갖추기까지 시련이 많았다. 국내 반대파의 비판이 큰 걸림돌이었다. 개발 예산과 시간이 많아 수입이 낮다는 주장이 있었다. 하지만 자주국방을 포기하면 강대국에 종속된다. 해외 일부 전문가는 KF-21 외 스텔스 능력을 비판했다. 블록 1이 완전한 스텔스가 아니라는 지적이다. 그러나 블록 2부터 완전한 스텔스로 발전할 것이다. 한국의 스텔스 기술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다. 중국과 일본뿐 아니라 국내 일부도 스텔스를 비판했다. 후방 정밀 탐지 장비 부족이 이유로 거론됐다. KF-21 블록 1에는 벌컴이 탑재되지 않았다. 적외선 추적 미사일 대응 능력이 없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이는 일부만 본 결론일 뿐이다. KF-21은 F-35와 비견될 성능을 갖췄다. 블록 2부터 완벽한 스텔스 성능이 업그레이드된다. 블록 3에서는 젠-20을 압도할 전망이다. KF-21 블록 3에는 벌컴이 포함된다. 100% 국산 기술로 전력화가 계획 중이다. 하나 시스템은 벌컴 국산화에 성공했다. 운용시험 평가를 완료하며 성능을 입증했다. 벌컴은 생존관리 컴퓨터와 미사일 경보 장비를 통합한다. 항공생존 체계 솔루션이 적용된다. 국산 벌컴은 수리홈과 블랙호크에 장착 가능하다. KF-21에도 적용될 예정이다. KF-21 개발은 블록별로 성능을 진화시킨다. 2030년대 초반 벌컴 장착이 목표다.
블록 2에서 5세대급으로 진화한다. 공대공 미사일 회피를 위해 벌컴이 필수다. 미국은 F-35용 벌컴을 개발 중이다. 러시아도 수호이 -57용 시제품을 공개했다. 하나는 소형화와 경량화 기술을 확보했다. 다양한 항공기의 전력화가 가능하다. KF-21은 글로벌 방산시장 진출의 토대가 된다. 세계 최강 전투기는 여전히 F-22다. F-22는 기동성과 무장 탑재량에서 우수하다. 그러나 단가와 유지비가 높아 비효율적이다. F-35는 다목적 전투기로 자리 잡았다. 중국과 러시아 대응을 위해 업그레이드 중이다. 미 공군은 4.5세대 전투기의 필요성을 느낀다. F-35의 높은 비용이 문제로 지적된다. 현대 전장에서 5세대 스텔스가 우위를 차지한다. KF-21은 6세대까지 발전 가능성을 열었다. 블록 1에서 공대공 능력을 확보한다. 블록 2는 공대지 성능을 갖춘다. 블록 3에서 제한적 5세대 성능을 목표로 한다. 이후 KF-XX-로 6세대 개발에 진입한다. KF-XX-는 완전 스텔스와 유무인 복합 체계를 갖춘다. 레이저 무기와 극초음속 미사일이 장착된다. 단계적 개발이 현실적이라는 평가다. KF-21 성공이 6세대 프로젝트의 기반이다. 트럼프 집권 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다. 유럽은 한국을 EU 일원처럼 여긴다. 우크라이나는 미국의 지원 감소로 고전 중이다. 유럽연합에 도움을 요청했다. 영국 총리는 러시아와 정면 대결을 예고했다. 30여 개국이 연합으로 참여한다. 유럽은 비회원국 참여 가능성을 열었다. 한국이 우선순위로 거론된다. 미국은 방위산업의 핵심을 한국에 맡긴다고 밝혔다. 프랑스 결의안이 한국 지원을 촉구했다. 유럽은 한국을 회원국처럼 대하며 입장 변화를 요구한다. 무기 미지원에 불만을 표했다. 한국은 EU 구성원이 아님에도 결의안에 포함됐다. 유럽의 무기 요청이 당황스럽다. 유럽은 우크라이나 전세 역전을 노린다. 러시아 세력을 약화시키려는 의도가 반영됐다. 트럼프는 유럽의 이중적 태도를 비판했다. 과거 한국 무기를 외면한 점을 지적했다. 미국은 한국과 방산 시장을 장악 중이다. 유럽의 무상 지원 요구에 황당해한다. 한국은 중국과 러시아의 위협에 직면해 있다. 카디즈 침범이 최악의 상황을 연출한다. 중국과 러시아는 연합훈련으로 시위 중이다. 한국은 자국 방어에 집중해야 한다. 유럽의 무상 지원 요청은 무례하다는 의견이다. 한국은 러시아와 중국의 도발을 감내한다. 러시아는 일본에 비해 한국을 덜 위협했다. 그러나 앞으로 위협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 유럽은 한국 무기를 사오자는 주장도 나온다. 자체 방산 능력 부족이 현실이다. 일부는 러시아 공격 무기를 수급하자는 의견이다. 한국 방산 도입이 희망으로 떠오른다. 나토는 한국 무기 도입을 바란다. 한국은 이에 어이없다는 반응을 보인다. 유럽은 과거 한국 방산을 무시했다. 이제 와서 미사일 부족으로 한국을 찾는다. 한국은 자국 방어 물량을 우선시한다. 유럽 지원 여유가 없는 상황이다. 미국은 맥일리스터 탄약 공장을 감원한다. 1,800명 중 1,000명이 해고될 전망이다. 이 공장은 미국 탄약 비축량의 30%를 차지한다. 감축은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다. 나토는 155mm 포탄 확보에 나섰다. 한국의 생산 능력이 주목받는다. 한국은 미국의 3배 포탄 생산 능력을 보유한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포탄 가격이 급등했다. 독일 라인메탈은 헝가리 공장을 인수했다. 연간 100만 발 생산을 목표로 한다. 라인메탈은 우크라이나 공장도 건설한다. 한국을 견제하려는 의도가 강하다. 한국은 포탄 기술로 미국을 앞섰다. K9 자주포가 그 증거로 평가된다. 풍사는 방산 수출 1억 달러를 돌파했다. 관측탄과 활봉 유도 폭탄을 개발 중이다. 유럽은 한국의 탄약 공장 설립을 요청한다. 하나는 추진 장약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폴란드는 한국 탄약 공장 건설을 희망한다. 연간 10만 발 생산으로 라인메탈을 넘는다. 유럽은 한국 방산을 빼앗으려 한다. 한국은 현명한 판단으로 대응해야 한다.